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12일 밤 10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되기 약 한 달 반 전쯤, 그리고 경제보복이 시작이 되었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을 마비시킬 수 있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 경제에 급소를 찌르는 아주 큰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또 오프라인 상에서 접하게 되는 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문제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 논리를 정리해보면 대충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전쟁에서는 무역 적자국이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굉장히 단순, 무지한 논리. 자, 두 번째는 수입처를 다변화하면 된다. 일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입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근거 없는 주장. 자, 세 번째는 아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똑같이 보복할 수 있다. 그러면 일본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많았습니다. 자,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일본이 입을 손실은 굉장히 미미한 반면 우리가 입을 이 반도체 산업의 타격, 우리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분석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정경련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긴급 세미나를 가졌었는데 그 자료를 보더라도 네,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반도체 소재 부족으로 인한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면 한국이 입을 GDP 손실은 평균 4.7%에 달할 전망이고 반면에 일본이 입을 손실은 0.04% 정도로 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네, 또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AP통신이 현재의 수출 규제가 최악의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가정해서 추정한 한일 양국의 반도체 관련 산업 피해 규모입니다. 그 결과 45조 원 대 1,700억 원이 될 것이다. 45조, 1,700억. 우리나라가 45조의 손실을 보고 일본은 겨우 1,700억 정도의 손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한 것이죠.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가정입니다. 반도체 소재 수입이 전면 중단되어서 국내 반도체 생산 라인이 아예 멈춰서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이런 수치지만 문제는 우리가 처한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분석인 것이죠.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수출 규제한 품목은 세 품목이죠. 포토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입니다. 자, 이 세 개 품목의 수출입 통계만 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 수출 제한 품목 3개가 나옵니다. 왼쪽에 포토리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그리고 브라, 폴리이미드가 나옵니다. 자, 한국의 수입 의존도를 보시면 포토리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본의 91.9%를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43.9%인데 자, 보시면 중국에서 46.3%를 수입하고 있죠. 그러나 이 수치도 실제를 들여다보면은 중국에 있는 일본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칭가스도 거의 90% 이상 이 일본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고순도 불화수소는 100%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도 일본으로부터 93.7%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만 보시더라도 91.9, 43.9%, 93.7%로 이 일본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이 소재를 지금 구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일본에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고객일까요? 아닙니다. 한번 표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에 포토리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냐면 미국이 가장 큰 고객이죠. 21.8%의 물량을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그 다음 대만이 17.9%, 중국이 16.7%, 한국은 11.6%로 네 번째 큰 고객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불화수소, 에칭가스의 경우에는 한국으로의 수출 물량이 85.9%
9%로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화수소 액수로는 수백억 원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일본의 기업 스텔라나 모리타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화수소만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죠. 다른 소재 굉장히 많은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수출 못한다라고 해서 이 일본 기업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 폴리이미드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의 물량이 36.3%로 가장 많고 한국은 22.5%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지금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재 공급이 끊겨지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중요한 산업인 이 반도체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 피해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반도체 업계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불화수소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를 지금 조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자,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를 가리지 않고 모든 반도체 공정에 굉장히 폭넓게 쓰이는 정말 필수 소재입니다. 자, 오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불화수소를 뭐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보도도 있었지만 가능할까요? 네, 업계 관계자들은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불화수소는 금속 대부분을 녹일 정도로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 쓰여지냐면 반도체 기판의 어떤 회로를 설계대로 이렇게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 쓰여집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웨이퍼, 기판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정 용도로 이 불화수소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불화수소의 순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반도체 회로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 0.1mm의 7만 분의 1 수준, 즉 7나노 수준까지 정밀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불화수소의 순도가 이 기판을 얼마나 정밀하게 깎아낼 수 있느냐가 척도가 됩니다. 물론 고순도 불화수소만 있다고 해서 그 기판을 정확하게 깎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불화수소의 순도는 정말 이 작업의 경쟁력을 가르는 이러한 척도가 되는 셈이죠. 근데 이 정도의 고순도를 맞출 수 있는 이 제품은 일본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본산 스텔라사가 제공하는 이 불화수소는 그 순도가 99.9999999999999%입니다. 즉 9가 소수점 이하 9가 12개입니다. 그래서 12N. 그러니까 9이 12개 있다라고 해서 12N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불화수소의 불순량의 어떤 함량이 0이 거의 뭐 0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이 만들어내는 반도체 이 메모리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솔브레인과 같은 국내 소재 업체들이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해서 만들어내는 저순도 불화수소의 그 순도는 97% 안팎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도체 기판을 정확하게 깎아내는 식각 공정에는 쓸 수 없고 어떤 기판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에 투입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불화수소를 좀 고순도를 포기하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국내나 아니면 다른 해외에서 수입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정말 업계 관계자들은 펄쩍 뜁니다. 그것은 제품의 내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이것은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성을 포기하라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수익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가진 어떤 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다른 나라에 내준다라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타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펄쩍 뜁니다. 네, 지금 포토리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포토리지스트는 뭐 거의 뭐 일본의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데, 네, 포토리지스트의 세부 제한사항을 보면 조건이 이렇습니다. 1나노 초가 193나노 미만 파장의 노광 장비에 쓰이는 포토리지스트, 이것에 대해서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1나노 초가 193나노 미만. 자, 그러면 193을 넘는 이러한 파장의 노광 장비에 쓰이는 레지스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한다라는 거죠. 자, 표를 잠깐 볼까요? 자, 포토 레지스트 보시면 왼쪽에 극자외선 레지스트 EUV 레지스트가 있고
밑에 ARF 레지스트, KRF 레지스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 쓰여지는 이 레지스트는 D램 같은 경우에는 193을 쓰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248 파장의 이러한 공정의 레지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뭐 지금 양산하고 있는 D램 그리고 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게 해주겠다. 자, 그런데 뭘 노리고 있냐면 지금 193 미만이라고 했는데 EUV 레지스트, 극자외선 레지스트 있죠. 이것은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사업으로 집중하고 있는 첨단 EUV 공정입니다. 이 공정에는 13.5 나노 파장의 노광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의도는 정말 삼성이 앞으로 주력하고자 하는 이 미래 반도체 산업을 조이겠다. 이 미래 반도체 산업에 지금 삼성이 뭐 화성 공장도 짓고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서 반도체 2030 선포식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방문을 했었죠. 그 공장에. 지금 굉장히 주력하는 부분인데 지금 차세대 반도체 그리고 정말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의 이 산업을 정말 목을 조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 보복에 있어서 일본이 얼마나 정말 정교하게 분석을 하고 정교하게 아주 정밀하게 타격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을 좀 냉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반도체 산업까지 그 경쟁력을 다른 나라에 뺏길 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외교적 갈등에서 시작된 이러한 경제 보복입니다. 이 문제를 만들어낸, 즉 사고를 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저질러서 이 만들어낸 이 사태를 왜 기업이 그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됩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정말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승적인 결단에 의해서 빨리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